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44일 전에 미국에서 한 미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이 들어갔습니다. 경찰 병력 3,500명. 이게 뭐 전쟁 치르는 것도 아닌데, 한 나라의 대통령,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체포하겠다면은, 하면서 공수처, 경찰, 정치권, 검찰, 법원, 판사들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이유는 일단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 있습니다. 어떤 거냐? 권력을 잡기 전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 순간에 왜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해야 되었던 제일 큰 게 뭐였는가? 이념을 알았어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 얼마나 반대한민국, 반정부 세력, 친북, 종북, 친공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 세력들과의 전쟁을 권력을 잡자마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뒤부터 치열한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됐고, 바로 대통령이 된과 동시에 칼을 뽑아서 그들과 전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시간이,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 시간이 너무나 낭만적이었고, 두 번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그런 이념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공격이 서서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결과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산주의 통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통치를 이재명이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떤 게 공산주의 통치였는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젊은 친구들이 그때 우리는 어렸고 우리는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바로 공산주의 정치 체제였구나. 강화문에 코로나 때 집회가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코로나 질병을 갖고 코로나 정치를 했습니다. 박원순이, 문재인이가, 좌파들이 전체가 우파들 집회는 못하게, 코로나 핑계로 못하게 막고, 좌파들이 하는 모든 집회, 민주노총 하는 집회는 그냥 전혀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강화문에서 집회를 크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회 마치고 한 며칠 만에 이 강화문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홍길동 씨, 몇 월 며칠 2017년 8월 며칠 날 이 강화문에 있었죠. 예, 코로나 접종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보건소에서 찾아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접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접종을 했습니다. 왜 2017년 모월 모시에 강화문에 있었던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KT, SK, LG 통신사에다가 이 사람들이 그 시간에 있었다는 그 통신 조회, 핸드폰 조회를 해갖고 여기에 위치 추적을 해서 이게 다 있었던 걸 확인하고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빅브라더, 이게 바로 공산 정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당도 그냥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국민들은 시스템이 없으니까 또 지나갔습니다. 오늘 제가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에는 바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또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이 강화문 집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돈 1,0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10만원 단체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 계좌 조회를 다 했어요. 계좌 추적을 다 했어요. 누가?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통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나라가 오면은 바로 이렇게 공산주의 정치는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이렇게 무력으로 끌어내겠다, 체포하겠다 하는 나라 없습니다.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나 있을 일을 지금 이렇게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에서 수사 체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형사소수법 111조 예외조항 만들고 전체 대한민국의 온전한 국민이 봤을 때는 미친놈들이지만은 공산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투쟁 방법에 따라서 목적을 위한 모든 수단은 정당하다. 그래서 판사든 검사든 헌법재판관이든 막 임명해갖고 목숨 걸고 합니다. 왜? 그들의 나라가 올 때 그들은 이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지금 국회 측 변호인단이 김희수 아닙니까? 김희수. 현재 재판관 했던 분. 김희수. 또 그 여자, 못생긴 여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재판관 같은 그 여자. 그 여자 남편. 이게 다 한 몸인 한 몸. 현재 기피 신청을 했더니 기각을 했습니다. 야, 진짜 가지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 조선일보가 오늘 체포영장 해서 1차, 2차, 3차 지지선이 뚫리고 했는데 저는 대한민국 경호처 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저지선 문들을 계속 열어서 지금 관저 앞까지 갔는데 저는 경호처 직원들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한 번 정도는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경찰 병력 3,500명 중에 몇 명이 관저에 들어간지 모르지만 저는 그들은 공산정부의 앞잡이라고 봅니다. 공산정부의 앞잡이. 그들도 생각 있는 자들인데 불법 체포영장을 갖고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공권력에 따라가는 그런 놈들도 공산군의 전위대밖에 안 되는 놈들이에요. 그러면은 경호처 병력은 대한민국 경호처 아닙니까? 저는 경호처 직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저는 막아내야 된다. 2025년 1월 15일 이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저는 일반 시민들이 목노와 분노하는 것보다 공권력에 있는 공무원 한 사람이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저는 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날 며칠을 한남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났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깨어났습니다. 한남동 집회를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집회를 이끄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순간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치밀한 작전도 짜가면서 해야 된다. 그 치밀한 작전은 좌파들처럼 감옥을 갈 각오를 하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감옥을 갈 각오가 없으면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감옥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유시민사회에서는 그들을 보호하는 안전망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감옥을 갔다 온 사람들에게 초라한 개주공 같은 그런 대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에게 공산주의자들에게 또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은 투쟁가, 싸운 자, 그들에게 예우를 극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파가 안 되는 것은 싸우는 자, 투쟁하는 자를 예우를 안 합니다. 진짜 제가 아침에 막말하지만 대가리 멍물던 인간들 입만 갖고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투쟁하는 사람들 비하하고 그럽니다. 하여튼 오늘 지금 한남동 진짜 황산벌 같은 전투 현장에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기적은 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투쟁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끝까지 진력을 다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싸우는 자의 편에 있는 것이고 진력을 다해서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도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도 좌파처럼 민주노총이 있듯이 우리 우파도 그 순국결사대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결사대가 되고 또 2차 순국결사대가 3차 순국결사대가 만들어져서 저런 불법의 불의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오늘 오후 2시에 요 문화일보 옆에 스카이델리 10천 강당에서 조중동 절도운동 본부 출범식이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하는 그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인간들이 정치권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아까 얘기했던 조중동 이 주요 메이저 언론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포영장이 공수처에서 발부되었을 때, 신청했을 때, 그때 모든 언론들은 이건 불법이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 그래서 공수처는 절대 해서 안 된다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습니다. 그런 거 포기하고 방기하고 방관하는 그런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와서 사회가 시끄러워지고 이제 와서 자기들 언론 절도운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와서 공수처는 수사를 위해서 체포를 하느냐, 체포를 위해서 체포를 하느냐,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 수사하겠다는 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수갑쳐서 체포해서 망신을 주겠다. 그래서 좌파들이 생각하고 이재명이가 생각했던 것처럼 끌어넣겠다. 그래서 지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분노한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저는 제가 볼 때 부정선거를 하지 않는 이상 압도적으로 이제 우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를 통째로 기기를 조작하든 뭘 조작하든 조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제 앞으로 선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잠드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기 때문에 어떤 선거도 저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지금 민주당의 민낯을 다 봤습니다. 바닥을 다 봤습니다. 한국 사회에 얼마나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는가 다 봤습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의 그 조국 파문에 인해서 대한민국 땅에는 이제 공산주의자들도 활개 못 치리라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승리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승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훈아 선생의 말 따나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적 상황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공산주의자가 많고 문재인의 나라, 이재명의 나라가 되면 공산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뺏기고 내가 말할 자유도 뺏기고 내가 카톡이고 SNS 글 쓸 자유도 없어지고 그런 나라가 온다. 반드시 온다. 왜? 저 인간들은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인간들이 바로 저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의 그 투쟁 원칙, 목적을 위한 모든 수단은 정당하다. 목적이 정당하다 생각하는 건 사람도 죽이고 남의 재산도 뺏고 남의 여자도 뺏고 그게 목적이 정당하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런 민낯들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부터는 더욱더 치밀하고 더욱더 세밀하게 아카데미도 만들어서 자유에 대한 공부, 공산주의에 대한 공부 다 해가면서 우리가 나라를 부강하게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주요 안기부, 검찰, 주요 공권력, 국방 찌질이들 보내지 말고 진짜 강한 자들을 보내서 나라를 지키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경호처 같은 데서 경호처장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지킨다. 절대로 들어오지 마라. 최악의 경우 경호권을 발동해서 발포까지 하겠다. 딱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갖고 대통령 한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지키겠습니까? 전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그날은 저는 반드시 오리라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의 결론은 민주당의 나라 곧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공산주의 된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을 꿈꾸며 독립투쟁했던 그 나라가 바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절대로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주인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강화문 한남동 벌판에서 싸우고 있는 전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요소에서 싸우고 있는 또 많은 내국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자의 편이 아니고 행동하고 싸우는 자의 편에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고 기적이 아직도 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통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됩시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는 또 한각희님이 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송아지 또 변함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아군 스파이 파워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